삼시세끼 라면 먹고도 혈당 80 가능합니다. 의사들이 몰래 챙겨 먹는 마법의 채소. 60 세 넘으셨다면 라면 끓일 때 제발 이것 하나만 넣으세요.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당뇨 때문에 억지로 끊고 우울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인데요. 특히 라면. 이거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라면을 끊지 않고도 오히려 혈당을 뚝 떨어뜨려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72 새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평소 식단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자부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라면의 유혹만큼은 뿌리치지 못하셨죠. 가족들 눈치를 보며 몰래 끓여 드시기도 하고 입맛 없을 때마다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라면을 드시고 소파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겨우 병원에 오셨을 때 확인한 혈당 수치는 충격적이게도 40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혈당 4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속의 피가 마치 끈적한 조청처럼 변해서 혈관 구석구석을 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언제 어디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발가락 끝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거나 심하면 뇌혈관이 터져 쓰러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에 좋다는 꿀물도 챙겨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나 옥수수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셨죠. 사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드셨던 습관들이 오히려 어르신의 혈당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10명 중 7명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0명 중 7명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특히 라면은 정제된 밀가루와 나트륨 덩어리라 혈당에는 쥐약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법 같은 채소 한 줌만 더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제가 처방해드린 이 식단법을 실천하신 지 단 3개월 만에 혈당을 80으로 안정시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다니실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고 무엇보다 이제는 라면을 드시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72 새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을 어떻게 끓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체계를 이해하고 인슐린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상철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채소와 여러분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드셨던 위험한 음식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이 실천한 하루 일과표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한 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건강해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박상철 어르신이 혈당 400의 위기에서 벗어나 어떻게 80이라는 기적의 수치를 되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면을 끓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라면 냄비에 시금치를 한 줌 듬뿍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 꽉 닫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스터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은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앞에 손님은 가득한데 열쇠가 없어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밖에 손님이 넘치면 골목이 복잡해지겠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긁고 상처를 내는 겁니다. 시금치 속에 풍부한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대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알파리포산이라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의 문지기에게 문 열어라 하고 명령하는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강력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알파리포산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라면 국물에 살짝 데쳐줘도 그 효능이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물에 녹아든 영양소가 면발과 함께 섭취되면서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시금치 한 줌의 값은 겨우 몇백 원인데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엔 라면에 시금치라니 하며 의아해 하셨지만 딱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는 지금은 시금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청경채와 양배추 그리고 숙주나물을 라면의 필수 단짝으로 만드십시오. 라면을 먹으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과도한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라는 불길이 번지기 때문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 안쪽에서 조용히 타오르면서 벽을 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청경채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소방수처럼 나타나 그 염증의 불길을 잠재워 줍니다. 청경채 한 포기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양은 당근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크기에 비해 정말 대단한 영양소 덩어리인 셈이죠. 양배추는 우리 위장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U 성분이 라면 국물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식이섬유는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미리 자리를 잡으면 마치 그물망을 펼쳐놓은 것처럼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숙주나물은 양껏 넣어도 칼로리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면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는 대신 숙주를 가득 넣으면 배는 든든하게 부르면서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은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 식사 때 채소의 부피를 2배로 늘린 그룹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의 부피가 위장에서 물리적으로 당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라면 국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꼭 더하십시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당뇨 치료제들의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도록 유도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방식입니다. 이 약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급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레산이 이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값비싼 약 대신
음식으로 천연 조절제를 만드는 셈입니다. 올리브유에 올레산이 장내 세포를 자극하면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뇌에 아주 강력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췌장은 미리 대비를 하고 인슐린을 내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갑자기 당분이 들어와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문을 열고 기다리는 셈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면 집이 난리가 나죠. 하지만 미리 전화를 받고 준비를 해두면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바로 그 미리 알려주는 전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 반드시 산도가 낮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고르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산도가 0.8% 미만인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0.3% 이하인 최상급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나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 강황의 커큐민은 당뇨의 근본 원인인 만성염증을 뿌리부터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출출할 때 먹는 간식으로는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과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당뇨에게 보약이 되는 S급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혈당 때문에 끈적해진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아까 올리브유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죠? 이 둘은 서로를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소중한 공장인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경비원입니다. 공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기에 이 경비원들을 평소에 잘 대접해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이 4가지 식단 비결을 실천하면서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비결은 여러분의 무너진 혈당 체계를 바로잡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 편히 못 드시고 늘 기운 없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거린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활기를 찾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지원군들을 만나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던 의외의 복병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는데요. 평생 건강식이라 믿고 챙겨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반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다면 천연보약이라 믿었던 꿀을 가장 먼저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꿀이 몸에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양제이지만 이미 혈당이 높아서 몸에 불이 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꿀은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액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가는 단순 당입니다. 마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스포츠카처럼 혈관 속을 질주하며 혈당 수치를 순식간에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 한 스푼의 혈당 지수는 58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흰쌀밥의 혈당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강에 좋다며 아침마다 꿀물을 한 잔씩 드시는 것은 밥반 공기를 추가로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죠. 박상철 어르신도 기력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뜨거운 꿀물을 한 잔씩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공복 혈당을 춤추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활의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던 셈이죠. 지금 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당분간은 꿀단지를 멀리 하시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혈당이 안정된 후에 아주 소량씩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고구마를 몸에 좋은 채소라고 착각하여 마음껏 드시는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거나 입이 심심할 때 찐 옥수수를 간식으로 즐기시곤 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들은 채소가 아니라 밥과 똑같은 주식, 즉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우리가 피해야 할 흰쌀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리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높기도 합니다. 고구마 한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은 식사 후에 밥 한 공기를 더 비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혈당 조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밥양을 그만큼 덜어내야 하는데 대부분은 간식으로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오후마다 드시던 군고구마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식후 혈당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 하나 끊었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특히 감자나 옥수수를 드실 때 설탕이나 소금을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수십 배는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린 과일이나 홍시, 그리고 당도가 높은 열대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 없으니 식탁에서 치우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홍시는 감이 익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라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됩니다. 말린 과일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분이 전부 날아간 자리에 당분만 똘똘 뭉쳐 있어서 한 줌만 먹어도 각설탕 수십 개를 씹어 먹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줍니다. 건포도 한 줌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이 각설탕 8개 분량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건강 간식이라 생각하고 매일 드셨다면 그동안 췌장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 역시 당도가 지나치게 높아 췌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제철 과일이라며 홍시를 하루에 2~3개씩 드셨는데 그게 혈당 400이라는 비극을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당뇨라는 싸움에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당이 흡수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박상철 어르신의 혈당이 그토록 조절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좋은 것을 100번 먹는 것보다 나쁜 습관 하나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3가지 복병만 제대로 피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식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겠죠. 박상철 어르신이 3개월 만에 혈당 400에서 80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박상철 어르신의 아침은 7시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반 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티스푼을 뿌려 드십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접시가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기초공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 혈당 관리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줍니다. 그 다음 가볍게 2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며 몸에 기분 좋은 온기를 불어넣으시죠. 아침 산책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책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가장 기다리시는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입니다. 드디어 맛있는 라면을 끓이시는데요. 이때 핵심은 조리 비법과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면을 삶은 뒤에는 귀찮으시더라도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전분의 구조가 단단하게 바뀌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늦춰져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쫄깃한 식감은 덤으로 얻게 되죠. 이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면은 전분 구조가 풀어져 있어서 우리 몸이 아주 빨리 소화합니다. 그런데 찬물로 헹구면 전분이 다시 단단하게 뭉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이 단단한 덩어리를 분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제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강조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라면에 듬뿍 넣은 시금치나 청경채, 숙주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건져서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장에 미리 자리를 잡아서 당분의 흡수를 막아주는 천연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이 두 번째 방어선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칸사이 전력의학연구소의 실험에서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만큼 먹었는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 드신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왜 식후 산책이 이토록 중요한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췌장이라 불릴 만큼 당 소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쏙쏙 빨아먹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 전체 당 소비의 무려 70%를 허벅지가 담당합니다. 달리기나 등산 같은 격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에는 밥반 공기에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같은 한식을 드시고 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챙기십니다. 췌장의 공장을 지켜주는 블루베리까지 드시면 하루 일과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4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까지 먹어도 될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채소를 듬뿍 넣고 올리브유를 곁들여 거꾸로 드신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라면만 끓여서 국물까지 한꺼번에 후루룩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몸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문 2입니다. 올리브유는 정확히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반드시 병의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산도가 0.8% 미만인 것이 좋고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인 만큼 향을 맡았을 때 신선한 풀 냄새가 진하게 나는 제품이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혈당 조절 효과가 큽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 병 뒤쪽에 적힌 산도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입니다. 라면 국물을 다 마셔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국물 속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면에서 빠져나온 기름과 전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혈당을 생각한다면 면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서너 숟가락 정도로 맛만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국물이 당기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채소를 더 많이 넣어서 국물 자체를 채소 국물로 만드세요. 건더기가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국물을 들이키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 넷입니다. 식후 운동은 정확히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15분에서 30분 사이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대에 혈당이 정점을 찍기 전에 움직여주면 허벅지 근육이 당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너무 늦으면 이미 혈당이 한참 올라간 뒤라 효과가 줄어듭니다. 15분이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따라하기 어렵지 않죠?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조금 어색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혼자라면 금방 지치지만 여기서 함께 결심하고 서로 응원하면 훨씬 수월하게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머릿속에 잘 갈무리하셨나요? 마무리하며 오늘 공부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면을 드실 때는 시금치와 채소를 가득 넣고 올리브유 1스푼을 잊지 마세요. 둘째, 몸에 좋다고 오해했던 꿀이나 고구마 대신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셋째, 채소부터 드시는 거꾸로 식사 순서와 식후 15분 산책으로 혈당의 정점을 깎아내세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박상철 어르신의 변화가 혹시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새 연세에 혈당 400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마주했던 그분도 결국 해내셨습니다. 지금은 공복 혈당 80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수치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고 계시죠. 진료실에서 뵐 때마다 얼굴빛이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저도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나서며 저에게 건네신 말씀이 아직도 깊게 맴돕니다. 선생님, 이제는 라면 냄새만 맡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떨어진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되찾으신 게 가장 큰 소확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당뇨에 끌려다니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경영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고행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냄비에 시금치 한 줌을 더하는 작은 용기, 그리고 식사 후에 귀찮음을 무릅쓰고 운동화 끈을 묶는 15분의 정성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생각보다 강하고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음식을 넣어주고 올바른 순서로 먹어주기만 한다면 잠들어 있던 인슐린 공장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건강관리에서도 정답입니다. 70세가 넘었어도 80세가 넘었어도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시금치가 없다면 냉장고에 있는 청경채나 배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위해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다는 그 결심 자체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겠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지식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뇨라는 이름의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고 즐겁게 항해할 수 있는 튼튼한 노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배운 비법들이 여러분의 새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삶의 활력을 가득 채워드리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